나중에 보면은 다투고 시비할 필요가 없으면서 여자들처럼 이렇게 말다툼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근데 지금 계속 말을 많이 하고 말다툼을 많이 하는 거는 아이네이아스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1대1 대결에서 지거든요. 좀 수세에 몰리고 약간 그런 특징들이 일리아스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얘기들이 있는데 아이네이아스가 먼저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창이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맞았는데 여기 262일행에 보면 펠레우스의 아들은 겁이 나서 억센 손으로 방패를 몸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니까 방패를 이렇게 내밀은 거 겁이 났대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겁을 먹었어요. 아킬레우스가 겁을 먹는다는 표현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도 인간에게. 아이네에서 창을 던졌을 때 겁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 신이 준 방패였기 때문에 만들어준 뚫리질 않아요. 근데 뚫리지 않는데 이 아이네이아스가 대단한 것은 이 이후로 아킬레우스에게 누구도 뭘 던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튕겨져 나가요. 근데 아이네이아스가 던진 창은 뚫었어요. 그 5겹으로 되어 있는데 2겹을 뚫고 마지막 3겹 중간에 있는 거에서 멈췄거든요. 거기에 마치 황금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문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신의 선물인 황금이 이를 제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황금에서 딱 멈췄다고 창이 멈췄다고 보면 되겠죠. 그가 2겹을 뚫었으나 아직도 3겹이 남아 있었다. 2겹을 뚫고 그 3겹째에 황금이 있었고 마지막 2겹째에 다른 것이 있었던 거죠. 구조가 나왔어요. 2겹은 청동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2겹은 주석이고 나머지 1겹은 황금이다. 그러니까 황금이 제지했기 때문에 2겹을 뚫고 황금이 제지하고 그 밑에 주석이 있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황금은 대체로 물은 굉장히 좀 약한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장식용으로 겉에만이 쓰는데 가운데에다 황금을 헤파이스토스가 넣었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고, 헤파이스토스의 그 방패에 대한 묘사를 계속 보면 황금으로 만든 포도밭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황금이 맨 가에 이렇게 도금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고, 시인은 아이네이아스가 창을 던졌을 때 겁을 먹었던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하고 있습니다. 264행에 보면 어리석도다. 그는 신들이 영광스러운 선물이 필멸의 인간들의 힘에 그렇게 쉽게 제압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뭐 신이 준 무기니까 인간이 결코 뚫을 수 없다고 그걸 몰랐다라는 거야. 아킬레우스는 왜 몰랐을까요 도대체? 왜냐하면 자기 원래 무구 파트로클로스가 갖고 있던 무구도 신들이 준 무구예요. 근데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잖아요. 헥토르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시체를 봤을 거예요. 상처들. 근데 사실은 아킬레우스는 몰라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폴론이 등을 치고 이렇게 투구를 쳐가지고 이게 무장 해제됐잖아요. 그 상태, 무장 해제, 자기 무장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을 뚫은 건 아니었는데 아킬레우스는 사실 모르죠. 근데 자기 무장, 신들이 준 무장을 하고 나갔던 파트로클로스도 죽었으니까 자기도 신들이 준 무구도 완전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뚫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아킬레우스가 창을 던졌겠죠? 맞췄어요. 맨 가장자리 쪽으로 맞췄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네이아스에. 그래서 그게 방패를 맞췄는데 방패를 그냥 뚫고 땅에 꽂혔어요. 여기 보면은 뚫고 완전 지나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뒤에 보면은 뚫고 방패 끝에 완전 걸려 있어요. 창이 걸려 있고 그 창 끝은 땅에 꽂혀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이네이아스는 꼼짝도 못하는 상태예요. 방패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킬레우스의 그 방패는 절대 누가 뽑을 수도 없고 그걸 만져가지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 창이에요. 굉장히 쫄았어요. 아이네이아스가 꼼짝 우두커니 서 있는. 아이네이아스는 자기 창을 한번 던졌기 때문에 창이 없고 방패는 지금 걸려 있고, 그러니까 돌을 들었어요. 큰 돌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참으로 요즘 사람 같으면 둘이서도 들 수 없는 그 돌덩이를 혼자서 가볍게 휘둘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전에 디오메데스가 했던 일이에요. 디오메데스가 5권 302행에 보면은 아이네이아스의 절구를 끊은 적이 있어요. 허리 쪽에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오메데스는 그 돌을 들어가지고 아이네이아스를 던져서 아이네이아스를 거의 절구를 끊어서 거의 숨을 끊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신들이 도와준 거고,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아이네이아스가 지금 아킬레우스 싸우는데 돈을 들었죠. 디오메데스처럼 던지려는 찰나에 아킬레우스는 이제 창을 썼기 때문에 칼을 들고 이제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찰나에 포세이돈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포세이돈이 참 안됐다 아이네이아스 보면서 아폴론 말을 듣다니, 아폴론 말을 듣고 이제 깨어가지고 아폴론이 용기 주고 뭐 이러면서 전쟁터로 내보내 1대1 대결을 하도록 부추겼잖아요. 아폴론이 절대 지금 이 순간에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아폴론이 이 순간에 도와줄 수 없는지는. 어쨌건 그러면서
아이네이아스의 잘못도 아닌데 그 아폴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가 바치는 아이네이아스가 바쳤던 그 제물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를 구해줍시다. 이렇게 포세이돈이 자기 편 헤라와 아테네 이런 신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만약에 이제 아이네이아스가 이제 죽으면 제우스가 노여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다노스, 트로이아 조상이죠. 다르다노스의 집안의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들, 프리아모스를 비롯해서 모두 다 멸절할 거예요. 다르다노스의 다른 씨, 다른 후손, 아이네이아스까지 죽으면 완전 멸절하기 때문에 이 다르다노스는 제우스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예요. 누구보다 사랑했었어요. 근데 그 씨가 완전히 자기 씨가 멸절하는 거잖아요. 제우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화를 낼 거기 때문에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후에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쓴 모티브가 되는 그 문장이에요. 프리아모스 306행에 보면 프리아모스의 집안이 이미 크로노스의 아들이 미움을 샀으니 이제는 아이네이아스의 힘과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트로이아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예언을 했어요. 이미 이제 프리아모스 집안은 신들의 미움을 완전히 샀어요. 라오메드를 비롯해서 하리스 때문에 두 여신의 미움을 샀고, 그래서 그 집안은 멸절될 것인데 아이네이아스 그 힘과 앞으로 그에게서 태어날 그 자손들, 그들이 트로이아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아킬레우스가 아이네이아스가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1대1 대결을 청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죽여봐야 프리아모스가 너에게 왕권을 줄 것이냐, 그런 의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왕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왕권이 프리아모스에게서 그 집안에서 누구에게로? 아이네이아스로 실제로 넘어갑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헤라가 대답하기를 아이네이아스를 뭐 구해주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헤라의 관심사는 아이네이아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네이아스가 살아도. 왜냐하면 헤라의 지금 관심사는 트로이아 전체가 그냥 화염에 쌓여서 망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이네이아스가 산다고 해가지고 트로이아 성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네이아스가 신들, 거의 대부분의 신들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특별한 미움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네이아스는 계속 수식어도 그렇고 고매하고 고귀하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굉장히 좋은 수식어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주변 지역 백성들에게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안키세스 자기 아버지 쩔룩쩔룩거리거든요. 그 안키세스를 업고 트로이아를 탈출해요. 그리고 굉장히 효자예요. 또 부인에게도 사라진 부인, 같이 도망가려고 탈출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없어졌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은 어떻게 부인을 찾으러 가나요? 근데 그 부인을 찾으려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모습들, 가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조국을 위하고 또 유민들, 남은 사람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리더십도 있고 부모도 공경하고, 모든 면에서 아이네이아스는 굉장히 완벽함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일리아스에서 보면 전투력에 있어서는 헥토르만은 조금 못하고 넘버 2에 좀 해당되고, 다른 그리스군 장수에 비해서도 약간 이제 아까도 디오메데스 얘기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아이아스라든지 아킬레우스 이런 데는 좀 못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법이 벌어집니다. 포세이돈에 의해서. 이제 포세이돈이 헤라의 컨펌을 받은 거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세이돈이 아킬레우스 눈앞에다 이제 안개를 쏟아놨어요. 그리고서 한 일이 아이네이아스의 방패에서 청동 나를 박은 물풀의 나무창을 뽑아서 이를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발 앞에다가 포세이돈이 그 창을, 날아간 창을, 창이라는 게 아이네이아스의 방패에 꽂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박혀 있거든, 땅에. 그걸 빼다가 아킬레우스 발 아래 놨어요. 아킬레우스는 몰라요. 지금 창이 자기 발 밑에 있는지. 왜냐면 안개로 눈앞을 가려놓고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마법이 창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네이아스를 들어 올려서 높이 내던졌어요. 어디까지 내던졌냐면 사움터 맨 바깥쪽. 거기 보니까 카오코네스 쪽이 전투를 위해서 무장하고 있었다. 아직 본격적으로 무장도 하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늦게 전투에 참여한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전날 어떻게 됐냐면 야영을 했거든요. 그렇죠? 야영을 하고 지금 새벽에 오자 아킬레우스가 막 선두대열에 섰고, 그때 아이네이아스가 1대1로 막 붙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포세이돈이 뒤로 던져버린 거죠. 거기서는 이제서야 무구를 갖추는, 그러면서 포세이돈이 얘기를 합니다. 정신 나갔냐고 이렇게 하면서 아킬레우스와 싸우지 마라. 그가 불사신들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 운명을 거스르지 마라.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올 때마다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합니다. 또 아킬레우스가 죽음과 운명을 맞은 뒤에는 안심하고 선두대열에서 싸우도록 하라. 아카이오 족 중에서 다른 자는 아무도 그대를 죽이지 못할 테니까. 이거 굉장히 미래의 예언 중에서도 최고의 예언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킬레우스가 죽는다는 거예요. 먼저 아킬레우스가 죽기 전에 사실 헥토르가 죽거든요. 헥토르가 죽고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죽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예언에 의하면 트로이아 군의 사령관이 누가 될 것인가, 파리스가 될 것인가, 아이네이아스가 될 것인가, 이 문장만 보면 아이네이아스가 아마도 사령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도력이나 리더십이나 전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예언되기를 아킬레우스가 죽은 다음에는 선두에서 열심히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도 아카이오 이족 중에서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다만 헥토르가 죽고 나서는 전쟁이 끝나지는 않거든요. 이 일리아스는 끝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아이네이아스가 주로 아마 군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이제 안개가 거쳤어요. 아킬레우스가 기적을 보고 말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아이네이아스가 사라졌어요.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 위치. 창이 자기 던졌거든요. 근데 자기 발 아래 놓여 있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인정을 합니다. 아까까지 자기 족보를 얘기하면서 뭐 허튼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이네이아스도 분명 불사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이제 아킬레우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다시는 나를 시험해 볼 엄두가 나지 않겠지. 이 녀석 도망갔으니까.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트로이아 군도 그렇고 그리스 군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1대1 대결. 아킬레우스가 또 처음 나와가지고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창을 한 번씩 던졌어요. 그렇죠? 어쨌건 둘 다 방패를 맞추긴 했지만 상처를 입히지 못했고 아이네이아스는 큰 돌을 두 사람이 들어도 힘든 거를 혼자 번쩍 들었어요. 그때 아킬레우스가 칼을 들고 이제 치려고 했던 순간에 포세이돈이 참전해가지고 아이네이아스를 안개를 가려놓고 이렇게 옮겨놨단 말이죠. 이제 안개가 거치고 어리둥절한 건 누구예요? 아킬레우스요. 어리둥절 해야 있어. 사실 아킬레우스가 이제 좀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들의 가호를 받고 신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지금 신들에게 배반을 당한 게 아킬레우스니까 약간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진 순간이죠. 전군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사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354행에 보면 고귀한 아카이오 이족이요. 이제 더 이상 트로이아인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지 말고 1대1로 덤벼들어 싸우기를 열망하시오. 구경한 거에 사실 1대1 대결을 전부 다 서로 다 구경한 거에 이제 떨어져 있지 말고 빨리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 피로 강력하기로 혼자서 저토록 많은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 전체를 상대로 싸우기는 어렵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계를 인식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거 없이 혼자서 막 나가더니 아이네이아스와 싸웠는데 신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실패를 맛봤잖아요. 민망한지 자기 군을 향해 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서 아무리 내가 강력해도 혼자서 저렇게 이길 수는 없고 나도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이네이아스가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트로이아군에서 남은 장수는 헥토르밖에 없겠죠. 그래서 헥토르가 자기 군을 향해서 아킬레우스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폴리다마스가 성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헥토르가 자기가 1대1로 나가 싸우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혹시라도 이제 뭐 자기에게 신들의 도움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일이니까 이러면서 희망을 약간 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군에게 용맹무쌍한 트로이아인들이요 펠레우스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가 싸우겠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를 향해서 나는 나아갈 것이오. 헥토르의 다짐이에요. 이런 말로써 이제 트로이아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아폴론이 헥토르에게 다가서 얘기를 합니다. 376행에 헥토르여 앞으로 절대로 대열들 앞에서 아킬레우스에게 싸움을 걸지 말고 군사들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를 기다리도록 하라. 그가 혹시 그대를 창으로 찌르거나 가까이서 칼로 치는 일이 없도록. 그 헥토르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일단은 아이네이아스가 1대1로 용감하게 맞서 싸웠어요. 사람들은 아이네이아스를 굉장히 우러러 볼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쨌건 지지 않았고 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헥토르가 자기가 나가서 싸울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엔 어때요? 아폴론이 나가 싸우지 말라고 속닥속닥 한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서 헥토르가 음성을 듣고 신의 음성을 듣고 전사들이 무리 속으로 물러나고 말아. 겁쟁이죠 지금. 그렇게 자기 군에게 얘기해놓고서 나가 싸우겠다 해놓고선 갑자기 스르르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의 음성을 들었는지 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비겁하고 표리부동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이제 무장을 하고서 덤벼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죽여요. 이피티온이라는 자를 죽였어요.
머리가 박살났어요. 샘물이 요정이고 물고기가 많은 헤르모스 강옆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킬레우스는 이피티온이라는 자의 출생지와 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 약간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알 수가 없는데 시인은 그런 식으로 전사자를 약간 추모를 하는 거 아닐까? 전사자의 고향과 부모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계속 나와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 그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를 윤철로, 전체 윤철 있죠. 아마 바퀴 살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짓이겼다고 돼 있어요. 시체를 짓이겼어요. 막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 상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에 안테노르의 또 아들이 있는데 데몰레온을 죽였어요. 관자놀이를 찔러가지고. 또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에요. 투구를 곧장 뚫고 들어가 뼈를 파수었고 골이 모두 깨어져서 그 안에서 흩어졌다. 골이 두개골이 깨어지고 골수가 막 흩어지고 이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포다마스를 죽였어요. 폴리도로스를 죽였어요. 이 폴리도로스는 프리아모스 왕의 그 막내 아들이에요. 귀염둥이고 아버지가 프리아모스가 한사코 출전하지 말라고 내 막내 아들 귀여운 아들 전쟁에 참여하기엔 좀 어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달리기가 빠르고 민첩한 그 아들이었는데 철없는 생각에 빠른 발을 과시하면서 선두 대열사이들을 달리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어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프리아모스의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선두 대열 앞쪽에서 돌아다니다가 아킬레우스에게 죽었어요. 폴리도로스는 막내 아들이고 리카온 아까 이제 아폴론이 리카온의 모습을 하고 변신을 해가지고 아이네이아스를 격려했잖아요. 그 리카온하고 형제예요. 물론 어머니가 헤카베는 아니에요. 둘 다 나중에 아킬레우스에게 죽어요. 여기서 이제 폴리도로스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죽으면서 그 모습이 쓰러지면서 자신의 내장을 손으로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관자놀이를 뚫어가지고 골수가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내장이 또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모습,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헥토르가 자기 막내 동생이 폴리도로스가 죽은 것을 또 보고 내장을 손에 움켜쥔 것을 보자 화가 났겠죠. 그래서 두 눈에 안개가 쏟아졌다. 이거는 거의 죽은 자를 묘사하는 거거든요. 거의 정신적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충격. 가까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끔찍한 장면을. 창을 휘두르면서 전에 이제 아폴론이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킬레우스에게 1대1 대결을 청합니다. 그리고 헥토르는 두려움 없이 아킬레우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나를 어린아이처럼 말로 겁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에 아이네이아스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대가 용감하고 내가 그대보다 훨씬 못한 줄은 나도 알고 있다. 적군하고 싸우면서 내가 훨씬 못한 줄을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대들면 어쩝니까? 용기를 더 가져야 되는데 그대의 목숨을 빼앗게 될지 여부는 신들이 무릎에 놓여 있다. 신들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내 창도 전에는 날카로웠으니까. 능력과 운, 아킬레우스가 능력이 훨씬 더 좋다. 근데 운은 누구에게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운이 있으면 혹시라도 재수가 좋으면. 그러니까 아폴론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창을 던졌는데 아테네가 가볍게 숨을 쉬어 입김으로 이렇게 불었나 봐요. 창을 그냥 돌려내버렸어요. 던진 창이 아킬레우스를 향해서 헥토르가 던진 창이 돌아나와서 헥토르 자기 발 아래에 떨어지는 영화의 마법 같은 일이 또 한 번 벌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제 헥토르는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아폴론이 그를 가로채었어요. 안개로 덮었고 이런 일은 이제 신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테네가 한 일이나 아폴론이 한 일이나 굉장히 쉽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신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로 그래서 그를 이제 구출합니다. 거기서도 좀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일 거예요. 군중 대중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안개 속에서 계속 막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3번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사람을 연거푸 엄청나게 죽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460행에 보면은 다르다노스, 원래 트로이의 조상이 있죠.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다르다노스, 그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트로스를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트로스도 트로이아의 그 조상이란 말이죠. 다르다노스도 죽였고 트로스도 죽였고 교묘하게 이 발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시인이 꾸며낸 거겠죠. 실제 그런 사람이 죽었다기보다는. 그래서 트로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트로스가 이렇게 무릎을 잡고 애원했을 때 아킬레우스가 칼로 간을 찔렀대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간이 또 쏟아져 나와요. 거기서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약간 잔인한 장면이죠. 처음에 막 윤철로 짓밟아가지고 거기서 피가 튀기고 골수가 깨져가지고 골수가 흘러내리고 장기들이 이렇게 내장들이 막 흘러내리고 여기서는 간이 또 쏟아져 나왔고 피가 흘러내리고 이런 이제 잔인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거푸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10명을 연거푸 죽이고 있어요. 아킬레우스 일방적으로 살육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데오칼리온이라는 자를 칼로 목을 쳐가지고 그러자 척추에서 골수가 솟아났다. 사실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척추에서 골수가 솟아 막 나올 일은 사실은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 아킬레우스에 대한 묘사는 사나운 불길이 산을 막 산불이 번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불길이 막 내다르듯이, 그러면 뭐 수풀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검은 대지에 피가 내를 이루었다. 흘러가는 거예요. 내를 이루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모습이. 또 잔인한 모습이 있는데, 굴대, 전차 굴대죠.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고, 전차 주위 난간, 또 말발굽, 윤철에서 튀어오른 핏방울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의 두 손을 피로 더럽히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내달았다. 아킬레우스가 피에 굶주린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을. 여기서 보면 그리스군의 다른 장수들은 아예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킬레우스 혼자서 일방적으로 사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처음에 아이네이아스가 1대1로 붙었는데 결국 아이네이아스도 뒤로 빠졌고, 헥토르가 1대1로 붙었는데 헥토르도 이제 신의 아폴론에 의해서 뒤로 빠졌고,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헥토르가 그 야영을 하지 말고 성에서 지키고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판단 착오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시권에서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권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참전하면서 모든 신들도 함께 참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아킬레우스가 운명을 넘어서서 그날 트로이아 성을 점령할까봐. 그래서 신들이 참여를 제우스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